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지금 망치 부인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총선 승리한다고 인생 상담 시작한다더니 없던 일로 하는 거냐. 총선 승리하면 팽목항 간다더니 없던 일로 하는 거냐. 갑니다. 갈 거예요. 팽목항도 갈 거고 인생 상담도 할 겁니다. 원래 지금 어제랑 오늘은 보너스 방송이잖아. 어제랑 오늘은 보너스 방송이야. 내가 24일부터 방송할 때 인생 상담 한다고. 보너스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배려가 거듭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내가 이게 지금 방송을 접고 한 몇 달 잠수를 타야 이 인간들이 자기들이 잘못했구나 정신을 차릴 텐데 말이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망부님, 최민희 의원 트위터 보셨나요? 망부님 말이 맞았어요. 제가 먼저 뭐 틀린 말 했어요? 근데 최민희 의원은 뭐라 그랬는데요? 최민희 의원이 뭐라고 그랬길래 망부님 말이 맞았어. 저런 말 듣는 거 보면, 하는 거 보면 왠지 내가 평상시에 많이 틀리는 사람 같잖아? 최민희 의원 트위터에서 뭐라고 그랬는데, 네. 더민주 프락치? 더민주 프락치가 뭐야? 무슨 얘기지? 당직자 중에 프락치 있다? 친문 세력이 김종인에게 뭐라는 거야? 책을 덮어씌워. 아니, 김종인한테 책을 어떻게 덮어씌워? 얼마나 큰 책이면 김종인을 덮어? 일단 채팅을 하기 전에 마음을 가라앉혀.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하려면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려는 말이 뭔지 한 문장으로 완성을 한 다음에 올리란 말이야. 릴렉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나한테 보여주고 싶은 자료를 일단 뭐 대장! 안철수가 대통령이래요! 뭐 이런 얘기 하듯이 하지 말고 일단 나한테 이제 뭐 사진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데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해야지. 침착해. 침착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즘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흥분해가지고 뭐라는 거야? 뭐라지? 일단 여러분 진정을 좀 하라니까. 일단 조용해봐봐. 안 되겠어. 올려야지. 자, 진정해. 진정하고 일단 최민희 의원이 뭐라고 그랬는지 잠깐만. 총선 때는 참았지만 이제 참지 않겠습니다. 김종인 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우려 했던 총선 내부의 적들과 싸우겠습니다. 지역구 획정 때 새누리와 야합회 친문 의원들 타겟으로 물먹인 분들 자수하십시오. 그러니까 지역구를 획정할 때 새누리와 야합해서 친문 의원을 타겟으로 물먹인 사람들을 는 자수해라. 그러면서 김종인 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누가 덮어 씌우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얘기는 일단 요 내용을 봤을 때 물론 내가 전후 사정은 모르겠지만 딱 요 문장만 봤을 때는 지금 친문 의원들은 김종인 대표하고 사이가 안 나쁘다.
김종인 대표하고는 사이가 안 나쁘다. 그리고 이 더민주 내부에 김종인 대표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면서 뭔가 자기네들의 이익을 추구한 세력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맞습니까? 예. 누가 또 내 욕하나 봐. 귀간지러. 욕들 하지 말고. 이게 저기 뒤에서 욕하지 말고 앞에서 해. 뒤에서 욕해봤자 다 캡처 떠가지고 뒤에서 욕해봤자 다 캡처 떠가지고 나한테 들어와. 그럼 우리 변호사님이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변호사님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저기를 한단 말이야. 고소를 한단 말이야. 캡처되고 신고 게시판에 올라간 다음에는 나도 손 쓸 방법이 없어. 예. 그치. 앞에서 해도 고소, 뒤에서 해도 고소지. 일단 욕은 들여내놓고, 그래. 뭐 욕을 하고 싶으면 해. 나는 고소를 할 테니까.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앞에서 하든 뒤에서 하든 내가 고소는 하는데, 비겁하게 뒤에서 숨어서 하지 마라, 이런 얘기지. 자, 일단, 방송이 열리자마자 달려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벌써 추천이 2363개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자분들은 2590 몇 분? 예. 현재 망치부인 방송의 시청자는 2714분이시고요. 추천은 2392분. 약 400분 정도가 지금 추천 안 하고 버티고 계신 거죠? 믿는 구석이 있나 봐요. 똥구멍이 막혔나? 오늘 밤에 추천 안 해도 설사 안 한다는 어떤 강한 확신이 있는 모양이지? 밤에 일어나서 빤스 빨아봐야 정신 차린다. 자, 빨리 추천들 하고 봅시다. 예. 똥꼬가 막히지 않은 다음에는 추천하고 보는 게, 님의 인생을 위해서 좋을 거예요.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추천하고 망치부인 방송 봐서 평안한 밤을 이루어 갑시다. 자, 네. 일단,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어저께도 후원해주신 분들, 그저께도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해서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일단 제가 어저께 끝까지 건강한 모습, 강인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제가 발에 문제가 있잖아요. 네. 제가 산후풍 때문에 발에 문제가 있는데 어저께 발이 완전히 젖었어요. 신발 속으로 물이 다 들어가가지고, 빗물이, 그래가지고 이제 어저께 방송이 너무 늦게 끝나는 바람에 비바람에 대한 대비를 못한 거야. 비바람에 대한 대비를 못하고 가다 보니까 신발 속에 물이 들어가갖고 발이 얼어 들어가는데, 위에는 내가 파카를 입었는데 밑에는 그냥 바지 한 겹, 따뜻한 바지 한 겹을 입고 신발은 생각지도 못했어. 신발에 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상황을 생각을 못해가지고 물이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발이 얼어 들어가니까 다리가 막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 옷 속으로 우비 속으로 또 물이 들이차가지고 파카도 젖은 거야. 한쪽이 막 이게 왼쪽이 마비되는 줄 알았어. 거의 중풍 걸린 줄 알았어요. 네. 세월호 집회 갔다가 중풍 걸린 줄 알았는데 비바람을 내가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고 접고 올까? 그런데 비바람 속에서 눈 감고 막 대열에 앉아있는 어린애들 사진 영상이 나오는 거야. 내가 여기서 집에 가면 내가 차라리 여기서 얼어 죽고 만다. 그러면서 참았지 거기서.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집에 간다 그럴까? 그럼 또 막 비바람 속에서 막 이러고 있는 그 참가자들이 나오는 바람에 또 못 오고. 막 나중에는 어지럽고 눈도 안 보이고 채팅창도 안 보이더라고. 예. 하여간, 어제 집회 갔다 오면서 건강하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일단 이제 제가 어저께 했던 방송, 어저께 했던 호남 미스테리에 대한 방송,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응을 보니까
반응을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 호남 이외 지역 분들은 그 분석을 보고 모든 의문이 풀렸다. 예. 호남 이외 지역 분들은 저의 어제 방송을 보고 대부분의 미스테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남에 계신 분들 중에서 다수가 망치부인 분석이 맞다. 예. 뭐 90% 정도 동의한다. 이런 분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나는 그 일부가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호남을 비하했다 이러면서, 그, 시비를 막 거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논리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세요? 나더러 호남을 비하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 비난하는 글을 쓴 사람들의 글을 보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근데 그런 내용이 똑같이 반복이 되더라 이거죠. 예.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난 뭘 느꼈냐면, 이 사람들 혹시 얘네들 때문에 호남이 욕먹는 거 아닌가. 예. 제가 볼 때는 제가 어저께 호남을 비하한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호남 비하라고 듣는 거는 이해력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이해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는데, 일단 이 사람들이 진짜 호남 사람이라면 상황은 심각하다. 예. 이 사람들이 진짜 호남 사람이라면 답이 없겠구나. 왠지 정말 이 호남은 그 호남하고 소통하는 거는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사람들이 진짜 호남 사람이면 정말 이 호남 사람들하고 소통한다는 거는 포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왠지 이거 호남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예. 그러니까 호남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얘네들의 목적은 결국은 호남을 욕먹게 하려는, 옛날에 그 호남 비하죠. 호남인 척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막 해서 호남 사람들을 욕먹기 했던 사람들이 아닐까? 호남 분들이 볼 때 어때요? 예.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호남 분들만 생각해 보시면 그들의 말에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정말로 호남을 비하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의식이 잘못된 거죠. 호남 분들이 대부분이 그거 동의하는 거 아니시죠? 기분 나쁘긴 하죠. 기분이야 나쁘겠지. 기분이 좋을 수 있어? 심각한 상황을 들여다보고, 예, 어떤 병의 진단을 받았는데 기분이 좋을 수 있어? 기분 나쁘지? 기분은 나쁘지만 그건 비하는 아니잖아요. 예. 기분은 나쁘지만, 그리고 자존심도 상하지만, 그러나 그게 제가 호남을 비하한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저는 팩트를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예.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건 팩트다. 저는 우리가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가령 이제 경북 지방 같은 경우는 경북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동안 스스로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자존감을 표현하셨어요. 여기는 안 되는 것 같다. 이 동네는 정말 그 답이 없다. 아무리 해도 여기는 안 깨어날 것 같다. 이런 식의 그 경북 분들은 자기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북이나 대구에서 변화가 시작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이 호남 분들 중에서 소위 이제 묻지마 33 하신 분들 중에는 그냥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한다. 여기서 끝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근데 제가 볼 때는 호남 분들 한 70%는 저의 주장에 동의하시는 거 아닌가.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리고 뭔가 바꿔가야 된다. 예, 뭔가 바꿔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제가 호남분들의 생각에 대해서, 예, 호남분들의 생각에 대해서 제대로 본 건가요? 잘못 본 건가요? 제대로 봤다? 잘못 봤다? 제가 지금 호남 상황을 제대로 보고, 예, 망치 부인이 제대로 본 거고, 예, 동의하시는 건가요? 음. 그래요. 많은 다수가 제대로 봤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그, 저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일베를 고소했잖아요. 일베를 600명인가 800명을 고소를 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800명 중에 아마 600명이 신원 파악이 됐나 봐. 그래서 이제 총 고소자가 저기 일베에서 600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호남 애들도 꽤 있어요. 호남 20대. 예. 저한테 악플을 달았던 애들 중에 호남 애들도 몇십 명 돼요. 예. 그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걔네들이 호남 쪽에 살고 있는 일베가 분명히 있다. 예. 그리고 걔네들이 지금 이제 저의 진단에 대해서 호남 비하다. 호남 비하라는 식으로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호남에도 일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호남을 그러니까 일베를 600명 고소했는데 그 중에 일베를 800명 고소했고 그 중에 600명이 신원 파악이 됐고 그 중에 이제 호남 애들이 있더라. 예. 15년 전 상황은 뭐지? 예. 하여간 그래서 네. 하여간 이제 제가 볼 땐 어제 저의 호남 진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라 그러나 놀라셨고 충격 속에서 수긍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방송을 듣고 절반 이상이 충격적이지만 수긍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지금 과제가 뭐냐 하면 어제 방송에서 남은 과제가 뭐냐 호남 분들이 망부가 진단한 건 맞다. 그러나 호남이 그러니까 뭐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이랑 합당할 수는 없을 거다. 또 호남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찍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호남이 새누리당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 다음에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밀지는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3번은 찍었지만 2번이 더 잘하라고 찍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 호남에선 새누리가 안 될 거다. 일단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호남은 안철수를 대선으로 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호남에서는 새누리는 안 된다. 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예. 호남에서는 새누리가 안 된다. 호남에서는 안철수를 대선으로 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두 가지. 그죠? 그러니까 90% 인정하는 그 분들이 10%가 그 두 가지가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의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90%를 동의하지만 호남은 새누리 안 된다. 호남에서 안철수를 밀지 않을 거다.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야. 예. 여러분 이정현이요. 박근혜 입이에요. 순천에서 재선됐어요. 정운천이 이명박 때 FTA를 주도한 사람이야. 근데 그것도 전북에서 당선됐어요. 호남은 새누리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당하는 겁니다. 예. 호남은 새누리 안 될 거다. 그 생각으로 당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호남 사람들이 새누리로 쏠릴 수 있다.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 설마 그럴 리 없다.
아니 그게 설마 그럴 리가 없기는. 벌써 호남의 두석이 새누리인데 어? 그리고 지금 호남에서 각 지역별 새누리 그 후보들이 얻은 득표수를 확인해 봐봐. 각 지역별 새누리당 후보들이 얻은 득표수. 그리고 그게 선거 때마다 새누리당의 득표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나. 예. 새누리당의 득표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정운천이 3번 출마했다. 그럼 3번 출마하는 동안 득표수가 얼마나 변화됐나 한번 보라고. 새누리당에서 아니 호남에서 후보는 안 된다? 이정현 뽑은 이유가 부지런하게 돌아다녀서래.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면 새누리당도 뽑아주는 게 호남 정서예요. 호남은 새누리 안 된다. 누가 그래. 그런 아니란 생각이 이번 일을 망친 거야. 이번에 이런 일을 발생시킨 거예요. 이정현이 옛날에 광주에서도 35%를 먹었어요. 이정현이 광주에서도 35% 먹었고 그리고 순천에서 재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나 호남에서 새누리는 안 된다. 그런 생각하면 당한다고. 새누리가 될 수도 있구나 라고 긴장하란 얘기예요. 됐잖아 이미. 2번이나 됐잖아. 2군데나. 또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호남에서 새누리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3번으로 다 넘어갔는데 모르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안철수는 호남에서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밀지 않을 거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선거 과정을 보니까요. 지금 종편과 이 호남 네트워크와 그리고 새누리당과 이 국민의당 이 네 세력이 만들어낸 구도가 뭐냐 하면 박원순 시장 쪽 사람 죽이기예요. 예. 박원순 시장 쪽 사람들은 아예 경선 통과도 못했어. 공천도 못 받고, 예. 공천도 못 받고, 그건 더민주 내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더민주 내부에서 공천도 안 주고, 그 다음에 경선도 경선이 붙은 곳은 경선 통과가 안 됐어. 박 시장 사람이다 싶으면. 예. 그건 뭐냐? 얘네들이 노리는 게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반기문 보셨죠? 반기문이 옛날에 미국에서 유학 중에, 연수 중인가? 김대중 대통령의 동향을 파악해서 전두환 정권에 보고했다. 그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요? 이거는 지금 이 미디어와 안철수 세력과 새누리당 세력이 지금 1대1 구도로 가는 거야. 문재인 대 안철수 구도.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예, 다른 누구도 아니고 문재인과 안철수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리는 게 뭐냐면 호남에다가 문재인을 찍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철수다. 이렇게 간다는 거야. 얘네는요, 나중에 그렇게 갈 거야. 지금 1대1 구도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이제 그 안철수가 탈당하기 전에, 그때 내가 주장했던 게 뭐였냐면, 문안박 연대였어.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이 어떤 하나의 대표 간판이 돼야 된다. 근데 그걸 안철수가 거부했어요. 문과 안으로 가야 된다. 박원순은 빼라. 그래서 문안박 연대가 깨진 거야. 응.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과 안철수, 그러니까 안철수 쪽에서 계속 요구하는 건 문재인 대 안철수 구도예요. 그래서 1대1 구도로 계속 유도하는 게 걔네들의 목적이고, 그래서 호남 사람들한테 문재인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안철수로 가야 된다. 그때 안철수가 1번 후보라면 1번일지라도 문재인은 안 되니까 안철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번에 3.3 돌린 네트워크에서 돌려버리면, 예, 3.3으로 찍어라라고 돌린 사람들이 문재인은 안 되니까 안철수로 가야 된다. 그런 논리로라면 이번에 묻지마 투표한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3.3 찍은 사람들 전부 다 같이 3.3이니까 어쩔 수 없이 3.3 찍은 거야. 설득이 안 돼. 3.3 찍은 사람들한테 2번 찍은 사람들이 설득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례들을 보면 다 안 되는 거야. 어떤 논리로도 안 돼. 명분으로도 안 돼. 그거 허위사실인 거 아무리 기사로 증명해줘도 절대 안 받아들여요. 그런 분위기라면
문재인 대 안철수 구도로 가서 호남 전체가 문재인은 안 되니까 안철수로 간다. 이런 구도를 지금 짜고 있어. 그러니 호남이 절대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뽑을 수 없다. 그것도 잘못된 판단이에요. 호남은 절대 안철수로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착각. 그게 결국 19개월 뒤에 당신 발등을 찍을 거야. 막을 수 있냐고. 지금 호남이 절대 새누리는 아니죠. 호남은 절대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문재인 지지자들 주장이야. 근데 이번에 문재인 지지자들 3번 3번 설득할 수 있었어? 세과시에서 3번 3번 설득했냐고. 근데도 아직도 문재인 지지자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문재인이 호남을 갔기 때문에 격차를 줄였다. 문재인이 호남 간 다음에 국민의당 지지율 폭등했어. 격차를 줄이긴 무슨 격차를 줄여. 지금 호남에 있는 문재인 지지자들이 정신을 아직 못 차리는 거야. 이번 총선에서 2번 지지한 사람들이 3번 설득됐냐고. 안 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사람들이 호남은 안철수는 아니래. 그렇게 허세 부리다가 19개월 뒤에 발등 찍는 거야. 앞으로 해나갈 일이 많아요. 예. 지금 앞으로 해나갈 일이 되게 많은데 아직까지도 그 정신 못 차리고 실체를 제대로 못 보는 인간들이 말이 많아요. 그래서 할 일이 되게 많아. 나는 사실 이제 총선을 이기면 그러니까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를 만들면 내가 할 수 있는 큰 일은 다 한 거다. 그러니 공성이 불거라고, 공성이 불거 정치에 입각해서 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질 거다. 신선처럼 사라져야지.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뭘 했다고, 네가 뭘 했다고 공성이 불거냐 그래갖고 내가 네 죄송합니다 그러고 할 일이 태산이라고 그러셔서 아니 내 총선 이기면 됐지 무슨 할 일이 태산인가. 할 일이 태산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19개월 남았는데 네 지금 이제 할 일이 태산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지방을 차지하러 가면서 가장 허물기 어려운 그 입구의 가장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불가능했는데 그걸 기적적으로 무너뜨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는 아주 조그맣고 그 여리여리한 아이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름도 아이성이야. 그러니까 그 아이성을 치러 갔어요. 근데 그 막 기도하면서 간 게 아니라 야 저건 만만하니까 가자. 그런데 그 만만한 아이성에서 대패를 해요. 그리고 다시 겸허하게 겸손하게 대열을 정비하고 가서 그 아이성을 정벌을 하게 됩니다. 정복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마음은 여소야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마음 한편으로는 뭐 호남이 그 지금 한 번 이런 거지 다음엔 안 그럴 거다. 착각이에요. 그 착각이에요. 제가 볼 때 이번에 넘어선 그 호남의 정서가요. 이 소위 그 호남 분들을 설득하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야.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2번 찍으신 분들이 선거 뒤에 3번 3번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부모님들이 이제 3번 3번을 찍었거나 그랬을 거 아니야. 2번 찍은 세대가 당황할 정도로 3번 3번을 찍은 부모님하고 계속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3번 3번 찍으신 분들이 선거 기간 동안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거짓말하지 마라. 문재인이 호남 홀대했다.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 다시 한번 얘기해봐. 선거 끝나고 나서는 받아들일걸? 선거 기간에는 뭐 택도 없고 막 화를 내면서 안 들으신 분들이 선거 끝나니까 받아들이시지 않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이게 그 뭐라 그러나 사람들의 그 호남 분들의 특징이 그래요. 어떤 단결된 흐름으로 갈 때는 그냥 이렇게 묻지마 지지를 할 때는 뭐라고 설득해도 그 조직을 깰 수가 없어. 뭐라고 설득을 해도 아무리 진실을 알려줘도 안 받아들여요. 근데 일단 딱 끝나고 나면 맞지. 알지.
물어봐. 물어보고 망치 부인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호남 홀대 안 한 거는 다 알아요. 이거 봐, 말이 안 되잖아. 선거 때는 호남 홀대론으로 똘똘 뭉쳐놓고 선거 끝나고 물어보니까 호남 홀대 안 한 건 다 안다. 그러면서 고집 피운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호남 분들이 생존한 방식이에요. 똘똘 뭉치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됐던, 똘똘 뭉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던 지난 40년이 그분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 이 호남의 이 묻지마 지지, 40년 동안 유지되어 온 묻지마 지지라는 걸 지금 우리가 19개월 동안 깨보겠다. 이거 기적일 게 도전하는 겁니다. 예. 이건 우리가 이제 그 호남 네트워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니까 무시하고, 예, 무시하고 갈게요. 지금 이제 이 호남 네트워크가 40년 동안 묻지마 단결한 거야. 왜? 그러지 않으면 죽었어. 그러지 않으면 죽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생존 방식으로 묻지마 지지 네트워크로 묶여 있었던 거예요. 예.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이번에 3.3 찍은 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묻지마 네트워크, 이 묻지마 네트워크는 그렇게 단결하지 않으면 죽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단결한 거예요. 그걸 분명히 이해하고 출발하지 않으면 그들의 움직임을 깰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일단 호남 네트워크가 있다. 이건 인정해야 돼.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호남 네트워크가 그렇게 영향력을 미친지 몰랐어. 왜 그랬냐? 나하고 소통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40대 이하야. 대부분 40대 이하는 그 호남 네트워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걸 몰라. 그러니까 호남 향후에 얘기를 해도 에이 그런 거 없다. 별로 영향력 없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50대 이상은 그 호남 네트워크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야. 예. 그 호남 네트워크는 50대 이상은 절대적으로 거기에 의존해요. 그 호남 네트워크가 사실 인터넷도 없고 그럴 때 인터넷이 없고 아프리카 TV도 없을 때 그때 다 같이 2번을 지지했던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가 2번을 지지할 때는 아무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어. 민주 세력을 지지할 때는 그들을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호남 네트워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번에 똘똘 뭉쳐 3번을 지지해버리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된 거야. 예. 고민할 때가 된 거예요. 그 묻지마 네트워크라는 그 3번 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린 다음 단계로 못 가니까 그 존재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호남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소통해야 되는가. 소위 50대 이상 분들에게 그 절대적인 40년 동안 구축되어 왔던 그 영향력을 우리가 어떻게 끌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60대 이상 분들의 지시에 따라 50대도 그렇게 투표한 거예요. 예. 60대 이상 분들이 20대 때부터 그 호남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후배들, 그게 호남이나 이런 데는 선후배 관계가 세요. 예. 호남이나 경북 같은 데는 선후배 관계가 세. 그래서 약간 전통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50대까지는 후배들로 아야 뭐 여기 찍어라잉? 그러면 거기 찍었던 거야. 그래서 50대까지는 소위 그 호남 네트워크의 영향력 하에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이번 민주 세력을 지지할 땐 아무 문제가 안 됐어. 근데 이제 이번에 안철수와 종편에게 넘어가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호남 향후회를 민주 세력이라고 봤던 거야. 이제까지 호남 향후회를 민주 세력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묻지마 3.3을 찍은 사람들은 그 호남 향후회는 늘 바른 판단을 한다.
그런 40년의 신뢰가 있었다라고 봐. 왜? 그동안에 2번만 찍어왔기 때문에 호남 그 향후회가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소위 그 호남 네트워크가 결정하는 게 늘 옳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이제까지 움직여 왔던 거예요. 자, 그렇다라면 우리는 이 부분도 분명히 파악을 해야 돼. 분석을 해야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소위 그 호남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안철수 뒤에, 그러니까 안철수가 누구냐? 이명박 때 안철수의 존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안철수는 누구냐? 이명박 때 소위 이명박 정부의 정책 자문위원이었어. 그러니까는 안철수하고 이명박의 관계를 모른다. 이거 지금부터 여러분이 알려가야 되는 게 뭐냐면, 팩트만 알리세요. 지금 무슨 최모 교수 얘기를 자꾸만 돌리는데 나는 그게 도리어 역풍이 분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을 안철수 쪽에서 고소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만 그 교수 얘기 보내지 마. 최모 교수라는 사람이 안철수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 저한테 보내지 말라고요. 예.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는 다 내가 했던 얘기야. 내가 2012년에 했던 얘기를 짜집기 해가지고 거기다 뭔가 덧붙여가지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난 그 사람이 뭔가 이상해. 별로 느낌이 안 좋아.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 믿지 마시고요. 그 사람 얘기 저한테 보내지도 마세요. 저 그 사람 얘기 보내는 사람 전부 다 차단하고 있어요. 예. 자, 안철수가 누구냐. 내가 2012년부터 얘기했던 거야. 안철수란 사람은요. 안철수란 사람은 이명박 때 이명박 정권 정책 자문위원이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안철수는 이명박이 키운 사람이야. 자, 팩트야.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한 팩트로 정리해야 돼요. 예. 첫째, 안철수는 이명박 때 키워진 인물이다. 예. 이름이 아마 미래기획위원? 몰라,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명박이 키운 인물이에요. 예. 그래서 이명박 때 정책자문위원 회의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야. 그 다음에 안철수가 무슨 융합과학대학원 원장을 했어. 서울대 융합과학대학원. 그러니까 뭔가 대단히 미래지향적인 어떤 대학원인 줄 알잖아. 거기 성과물 있냐고. 그게 2010년인가 11년에 급조된 대학원이야. SK에서 250억인가를 내가지고요. 갑자기 만들어진 대학원이에요. 거기서 어떤 성과도 없었어. 성과물이 없어. 예. 어떤 성과물도 없는 서울대 융합과학대학원이라는 걸 재벌들이 갑자기 돈을 투자해갖고 만든 대학원이야. 그래서 그게 서울대에서 설립한 게 아니라 재벌들이 돈을 댄 이름만 서울대인 대학원이야. 그것도 분명히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국민의당의 비례대표가 전부 친이계야. 이것도 팩트잖아. 지금 국민의당의 비례의원들이 뭐 더민주의 비례대표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당의 비례대표가 다 친이계야. 이명박 사람들이라고. 이 세 가지가 안철수에 대한 본질이에요. 예. 안철수에 대한 본질이야. 이걸 모르면 안 돼. 예. 그래서 이 안철수는요, 이명박이 키운 사람이다. 이거 이제 알았어요? 요 세 가지 지금 처음 알았어? 예. 이거 지금 처음 알았어요? 윤여준 이상돈이 누구야? 박근혜 쪽 사람이잖아. 아니, 윤여준 이상돈이 친박이었던 인물이야.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친박 인물. 이상돈, 윤여준. 거기에다가 지금 비례대표는 전부 다 친이계야. 결국은 국민의당은 안철수의 본질은 새누리당 이중대인 거예요. 팩트예요. 이거 팩트예요. 몰랐어요. 자, 여러분 검색해봐. 예. 서울대 융합과학대학원의 성과물이 뭔지 한번 검색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명박과 안철수의 관계 검색해보시고
지금 국민의당의 비례대표의 전력을 검색해봐. 이거 팩트야. 이거 지금 처음 알았어요? 팩트는 안철수밖에 없네? 무슨 얘기지? 예. 자, 그리하여,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에 대해서 홍보하는 애들이 존나리 팔고 있는 두 가지가 뭐냐면, 안철수가 V3를 만들었다. 아,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안철수는 누구인가? 자, 첫째, 이명박 정부 정책자문위원. 둘째, 그 서울대 융합과학대학원이 급조된 대학원 성과물이 없다. 3번, 현재 국민의당 비례대표들은 친 이명박계이다. 4번, 윤여준, 이상도는 친박 핵심 인물이다. 자, 요 네 가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지금 그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봐.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서 뭘 성과물로 내세웠는지 한번 조사해봐. 없어. 지금 안철수 얘기하고 있는데 김종인 얘기 왜 하고 있어? 너는 안철수하고 김종인 구분을 못해? 예. 그치. 이태규는 아마 친이계일걸요? 예. 윤여준, 이상돈, 이태규, 이런 사람들은, 이태규는 친이계 아니야?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는 윤여준, 이상돈은 친박 책사 출신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태규는 친이계 핵심. 예. 이태규는 친이계 핵심이야. 친이명밖에. 이런데 안철수가 새누리로 갈 리가 없다. 예. 안철수가 새누리로 갈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5가지 팩트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예. 결국은요, 안철수의 실체는 이거예요. 예. 이태규가 이명박 연설문을 담당했던 사람이래잖아. 박선숙은 달라. 박선숙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을, 왜 국민의당이 헷갈렸냐 하면, 박선숙이라든가, 아니면 이혜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국민의당이 개혁 세력인 줄 안 거야. 근데 실제로 박선숙이나 이혜영 같은 사람들은요, 내가 볼 때 이용당한 사람들이야. 왜냐면 이 사람들은 뭐 했냐면,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야권 연대하려고 들어간 사람들이야. 야권 연대를 조율하러 들어간 사람들. 박선숙이나 이혜영 같은 사람은 야권 연대를 조율하러 들어갔는데 실패했어. 특히 수도권에서 다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이 국민의당의 개혁 세력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나는 논리적 모순이었다고 봐. 예. 그건 내가 맨 마지막에 국민의당 평가로 갈 때 얘기하고, 먼저 우리는 지금 안철수가 누구인가. 예. 안철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팩트를 정리해야 돼요. 집중하세요. 예. 눈가림용이야. 그 국민의당이 야당이라고 속은 이유예요. 박선숙이나 이혜영 같은 사람들 때문에 국민의당이 야당이라고 속은 거야. 그래서 나는 정말 그런 식의 행동은 난 안 해야 된다고 봐. 이번에 무슨 진보 시민연대인지 뭔진가에서
야권 단일 후보라 그러면서 국민의당 후보, 더민주 후보 막 섞어갖고 발표했는데 제발 그런 짓거리 좀 하지 말라고 그래. 그 들떨어진 개혁 세력의 그런 어중간한 행동 때문에 이런 참사가 빚어진 거야. 자, 이게 안철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5가지 팩트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과거에 긍정적인 뭐라 그러나 이미지? 첫째, V3 무료 배포. 자, V3라는 백신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훌륭한 IT 전문가로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 모든 대부분의 개인 백신은 무료였다. 안철수만 무료를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대부분이 무료 백신이었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젊은 애들이, 지금 20대 애들이 몰라가지고요. 20대 애들이 몰라가지고 안철수가 V3를 무료 배포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의 상징이다 이런 미친 얘기도 해. 자, 이거 봐. 처음 듣는 사람들 있잖아. 그 당시 대부분의 백신이 무료였어요. 네. 대부분의 백신이 무료였고요. 그때 솔직히 저는 V3 안 썼어요. V3가 별로 효과가 없었어. 그때 아주 인기 있었던 건 노튼 안티바이러스. 기억나죠? 그때 V3 아무도 안 썼어. 다 무료였고, 예. 전부 다 무료였기 때문에 V3라는 백신을 안 썼어요. 먼저 노튼 안티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인기를 끌었고, 나중에 알약을 썼지. 그리고 그 V3는 별로 안 썼어요. 예. 그러니까 노튼 안티가 안철수가 V3 만들었던 그 시점에는 대부분이 노튼 안티 바이러스를 썼어. 예. 그리고 나중에 9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 알약이 나와서 알약을 쓰기 시작했던 거지. V3는 그때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료 V3는 그 당시에 대부분의 개인 백신은 무료였고, 대부분 선택 안 했다. 후져서. 이게 팩트야. 그때 내 나이 때만 된 사람들한테 물어봐. 40대 중반 이상의 인터넷 그러니까 컴퓨터를 처음 썼던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예. V3는 그 당시에 아무도 안 썼어. 예. 그쵸? 후져서 아무도 안 썼어. 그 다음, 2번째. 박원순에게, 문재인에게 양보했다. 이거 팩트일까요? 정확하게는 박원순에게 양보는 윤여준이 만든 이벤트였다. 이미 안 하겠다고, 안철수 아버지가 반대해서 시장 안 나가겠다고 해서 윤여준이 양보 이벤트 시킨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윤여준이 안철수가 시장 출마할 거라고 선언을 해. 예. 잠깐만. 내가 아예 요거를 지우고. 내가 그 당시에 있었던 사실을 팩트를 정리할게. 윤여준이 안철수 시장 출마 선언. 안철수 아버지 반대해서 시장 안 나가겠다고 안철수가 의견. 이걸 뭐라 그러지? 주장. 그래서 윤여준이
팩트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고사가 아니야. 고사라는 말은 안철수가 시장 나가겠다고 윤여준에게 의사 표시. 윤여준이 안철수 시장 출마 선언. 안철수 아버지가 반대해서 시장 안 나가겠다고 안철수가 입장을 변경한 거지. 입장 돌변. 그래서 윤여준이 박원순에게 양보하는 이벤트를 하라고 설득. 요 내용의 출처는, 이 내용의 출처는 윤여준 인터뷰 내용. 지금 이거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안철수가 박원순에게 양보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였어. 윤여준, 안철수 박원순에게 양보 나흘 전에 출마 포기. 아버지가 결사 반대하신다고. 박원순에게 양보하고 빠지라고 했다.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박원순 변호사에게 서울시장 후보직을 양보하기 나흘 전에 이미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했다고 윤여준 전 장관이 밝혔다. 시사인에 따르면 윤여준은 시사인 인터뷰에서 안 교수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가 포기하기까지 과정을 상세히 밝혔다. 이 기사 보시면 나와요. 아빠가 하지 말래요. 효자 안철수 연병. 지금 반어법 쓴 거야? 죽고 싶냐? 자, 이게 박원순에게 문재인에게 양보했다라는 이야기.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문재인에게 박원순에게 양보했다의 진실이야. 3. 문재인에게 양보했다. 양보 안 했다. 왜?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이 계속 앞서자 출마 포기 선언. 이건 양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단일화를 앞서자 단일화 해주는 절차 없이 그냥 출마 포기 선언. 그때 울면서 그랬죠. 예. 출마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건 뭐예요? 단일화라는 건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걸쳐서 문재인이 정당한 후보가 됐다. 여론조사를 해서 그 문재인이 앞서면 그걸로 단일화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런 단일화 절차를 없이 그냥 출마를 포기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선거 전에 도미. 투표 전에 그냥 미국으로 가버렸어. 이게 팩트예요. 자, 지금 안철수에 대한 세 가지, 안철수의 과거의 긍정적인 이미지, V3를 무료 배포했다. 그 당시 대부분 개인 백신은 무료였다. 근데 대부분 V3를 선택 안 했다. 후져서. 그 다음 박원순에게 양보했다? 그거 사실은 자기가 양보하고 싶어서 양보한 게 아니라 시장을 나가겠다고 했다가 윤여준이 그래서 시장 출마 선언을 했는데 아버지가 반대한다고 시장 안 나가겠다고 입장 돌변을 해서 윤여준이 박원순에게 양보하는 이벤트를 하라고 설득했다. 예. 그 다음 문재인에게 양보했다. 문재인한테 양보한 거 아니다. 예.
그 원래 양보라는 건 그 단일화하는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힘있게 후보를 세워줘야 되는 거야. 근데 자기가 계속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이 계속 앞서게 되니까 단일화해주는 절차 없이 그냥 출마 포기 선언하고 투표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냥 미국으로 가버렸어. 이게 안철수에 대한 사실이에요. 자, 여기까지. 오늘 이 얘기 처음 듣는 사람 손. 예. 여기까지 오늘 처음 들었다 손. 아, 내가 진짜 그동안 놀았나 봐. 내가 2012년에 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12년, 13년에 세월호 이전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뒤에 제가 이 얘기를 많이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잘 모르니까 안철수가 개혁 세력이고 안철수가 야당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안철수는요 절대 야권 세력이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의 정책 자문위원 출신이다. 이걸 노무현 때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노무현 때는 안철수를 대선 후보로 키워주지 않았어요. 예. 노무현 때는 안철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책 자문위원을 했었어. 그런데 그렇게 대선 후보라고 치고 설친 사람은 없었어. 그리고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 급조된 대학원이고 성과물이 없었다. 그리고 현재 국민의당 비례대표들은 친이명박계였다. 그리고 윤여준, 이상돈 친박근혜계의 핵심 책사 출신이고 이태규는 친이명박계의 핵심이다. 이게 안철수의 본질이야. 그 다음 안철수 아버지가 소위 친새누리예요. 강력 친새누리. 그 다음 박원순에게 양보했다라는 것의 진실은 과정이 사실은 이랬던 것이었다. 예. 그 다음 문재인에게 양보했다? 양보한 거 아니다. 그냥 홧김에 출마 포기 선언하고 미국 가버린 거다. 그 다음 그 안철수의 책은 대부분 다른 민주화 인사들의 내용을 짜집기한 내용이야. 예. 안철수의 생각은요, 다른 민주 인사들의 생각을 부분 짜집기한 내용이야. 그리고 내용이 없어. 안철수는 2006년 2007년경부터, 아니 2008년이다. 2008년경부터 안철수 책이 서점에 쫙 깔려요. 그러면서 안철수를 띄운 거야, 이명박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에서 그 박근혜 대항마로 준비한 거야. 제3후보로 준비했던 것 같아, 제3후보로. 그리고 이제 이명박이 워낙 짱을 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처음에는 아마 그 이명박이 2008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반기문을 막 띄워요. 반기문을 막 띄워가지고 그게 박근혜 잡기 위한 거다. 그때 박근혜가 압도적 1등이었기 때문에 박근혜를 잡으려고 반기문을 띄웠다는 얘기가 정가에 돌았어. 2008년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명박은 자기 후계자로 안철수를 키웠던 거야. 근데 워낙 5년 뒤에 이명박 정부가 실정을 통해서 도저히 이명박이 정권 창출이 안 되니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서 안철수는 제3후보용으로 위치를 변경했던 것 같아. 그래서 좌우지간 문국현처럼 안철수를 막 띄워가지고 결국 문재인을 잡았던 거죠. 그 당시에 많은 이 진보 세력들이 이번에도 사고 쳤던 그 진보 세력들이 그 당시에 안철수를 엄청 띄웠어요. 소위 낙곰수 팬들이 안철수를 엄청 띄웠어. 그때 왜 그랬냐면 안철수가 중도 세력을 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중도 세력을 포용해가지고 문재인한테 힘을 보태줄 거다. 그런 개소리를 했다니까. 이번에 사고 친 팟캐스트들이 그때는 이제 팟캐스트들이 별로 없을 때였으니까 낙곰수 팬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그거였어. 안철수가 중도 세력을 포용을 해가지고 그 중도 세력으로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줄 거라 그러면서 안철수를 띄워줬어. 내가 그때 7월달에 2012년 7월달에 막 그 낙곰수 팬들이 안철수를 띄울 때 안철수는 절대 아름답게 단일화해줄 사람 아니다. 자기로 단일화해주는 거 아니면 안 한다. 그러니 안철수 띄우지 말고 기대도 하지 마라.
그런데 마지막까지 문재인 지지자들이 안철수를 한테 의지했어. 그래서 진 거야. 문재인이 약해서 진 게 아니라 문재인 지지자들 때문에 진 거야. 문재인이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안철수가 문재인을 지지하냐 마냐 그 얘기만 끝까지 했다니까? 그래서 문재인이 떨어진 거야. 사람들이 도대체 문재인은 뭘 하겠다는 건데 도대체 후보가 누구? 내가 감옥에서 들은 말 중에 제일 쪽팔린 얘기가 그러니까 후보가 쟤네는 안철수냐 문재인이냐? 마지막까지. 저것들은 후보가 문재인이야 안철수야. 박근혜 지지하는 아줌마들 낄낄거리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 그게 문재인 지지자들의 한계였어요. 자, 첫째,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요. 안철수가 누구인지 바로 보자. 그러니까 지금 호남 사람들이 안철수가 새누리로 가진 않을 거다. 자, 내가 지금 질문한 사람은 누구냐면 본인이 호남 사람이고 3번을 찍었고 안철수의 이런 과거를 모르고 지지했던 사람 손. 쪽팔리지? 응? 손들지 못하겠지. 본인이 호남 사람으로서 안철수를 본인이 호남 사람이고 안철수를 지지했는데 이런 거 모르고 지지했다. 쪽팔리지? 부끄럽지? 안철수를 똑바로 아셔야 돼요. 예. 이 솔직히 부끄러운 일이야. 왜냐? 이 이유가 뭐냐면요. 안철수 지지자들의 모든 공통점이 뭘까요? 정치에 대해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니까 세월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그 전에 정치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그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사실은 그 막 얘네들이 막판에 퍼돌린 새누리나 더민주나 똑같다. 그러니 참신한 안철수로 가자. 그 말에 넘어간 거야. 왜? 세월호 이전에 정치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던 거야. 근데 나는 안철수가 이랬다는 얘기를 내가 2012년부터 했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 손든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인 거지. 내가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줬어야 됐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미리미리 해줬어야 됐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못했어요. 나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안철수를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거야. 근데 지금 호남에서도 안철수를 찍었던 33들의 공통점이 뭐냐? 정치에 평상시에 관심이 없다는 거야. 평상시에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데 투표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찍으란 대로 찍었던 거야. 내 말이 맞지? 찾아봐. 주변에 33 찍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정치에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데 근데 찍으라니까 그냥 찍은 사람들. 안철수가 새롭다라고 생각하고 찍은 사람의 공통점은 전혀 정치를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래. 이건 망치부인 잘못이야. 내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재정립해주지 않았던 거. 네. 방금 말씀하신 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띄어서 쓰지 말고 길게 써봐. 뭐가 아닌 것 같은지. 안철수를 지지하는 자들이 모르고 지지한 게 아니라 알고 지지했다? 이런 걸 알면서 지지했다? 뭐가 방금 얘기하신 건 뭐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3번 지지한 사람들이 3번 지지한 사람들이 평상시에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분위기 타서 묻지마 투표한 사람들이고 안철수의 이런 본질을 몰랐다. 그 말이 틀렸다는 거야? 뭐가 틀렸어? 길게 써봐. 더민주는 밉고 새누리가 아니니까 찍었다. 그게 더 무식한 거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 새누리 의원 이름 알고 더민주 의원들 이름 아냐고. 자기들이 아는 의원들이 누군 줄 알아? 이번에 국민의당 의원들이야. 더 웃긴 게 뭔 줄 알아? 국민의당에 지금 소속된 그 의원들 물갈이 해달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야. 호남 출신 의원들 물갈이 해야 됩니까? 90%가 동의. 그래놓고 걔네들 뽑아준 거야. 말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이 되는 얘기를. 그동안 더민주가 호남을 위해 뭐 했냐. 더민주에서 호남 팔아서 당선돼 놓고 호남에 아무것도 안 한 인간들이 국민의당 가 있어. 근데 거기서 국민의당 찍었잖아. 그러니까 모르고 찍은 거지. 그러니까 죄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이번에 국민의당을 왜 진보 개혁 세력이라고 생각했을까? 본질은 저런데 이번에 본질은 저런데 결국 봐봐요. 소위 박선숙이나 이혜영 같은 사람들이 국민의당에 갔어. 그래서 얘네들을 전면에 내세우니까 국민의당이 마치 진보 개혁 세력인 것 같아. 그래서 비례대표 한 자리라도 했어? 지금 국민의당 비례 중에 진보 개혁 세력이 있어요? 국민의당 비례 중에 진보 개혁 세력이 쫙 도배됐냐고. 결국은 이혜영이나 박선숙 팔아가지고 개혁 세력인 척만 한 거야. 그래놓고 결국은 뭐야? 호남 패권주의 의원들하고 친이계가 다 잡은 거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소위 우리 사회의 진보개혁 세력이란 사람들, 난 반성해야 된다고 봐.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야권 연대를 하겠다라고 들어가서 연대했냐고. 연대를 제대로 해냈냐고. 못 해낸 거 아니야.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통합진보당에 가가지고 그거 연대한다. 그때도 실패했잖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소위 그 어중간한 진보 세력들, 자기 뭐 시민사회단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당과 뭐 더민주를 연대시키겠다 했냐고. 못한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얼굴만 팔아주고. 자, 그래서 결국 국민의당의 본질이 이렇다는 걸 분명히 보고, 지금 호남에서 3번 찍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호남에서 2번 찍은 사람들이 3번, 자기네들은 알아. 솔직히 호남에서 2번 찍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아요. 근데 호남에서 3번 찍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찍은 걸 몰라. 호남에서 2번 찍은 사람은 호남에서 3번 찍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는 걸 몰라. 그리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으쌰으쌰 새과시 하면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문재인 불러다가 그 지경이 난 거야.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국민의당이 누군지, 안철수의 본질이 뭔지, 얘네들이 그래서 선택하려고 가는 방향이 뭔지. 오늘 설명했더니 3번 찍은 분들이 놀랬어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반기문 이야기. 예. 그 반기문 뉴스 좀 갖고 와봐. 반기문이, 그 지금 유엔 사무총장 하고 있는 반기문이, 지금 뭐, 새누리당에서도 밀고 있는 후보라는 그 반기문이, 김대중 대통령, 그 외교부 시절에 미국에 연수를 가 있었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동향을 파악해서 전두환 군부에 보고했던 사람이다. 군부 독재의 충견이었네. 저기 링크. 반기문 미 연수 중 전두환에게 DJ 동향 보고 기회주의자의 실체.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미국 연수 당시에
망명생활 중이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향을 관찰해 상부에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 총장은 당시 주미 참사관이었지만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연수 중인 상황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적극적인 보고로 해석되고 있다. 외교부는 17일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년 만에 비밀 해제된 1985년도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외교부가 공개했다는 거야. 박근혜 정부 외교부에서 이 내용을 공개한 거야. 이에 따르면 1985년 1월 하버드 대학에서 연수 중이던 반기문 당시 참사관은 하버드 대학 교수로부터 입수한 김 전 대통령의 동향을 1월 7일 유병현 주미 한국대사에게 보고했다. 미국의 학계 법조계 인사 130명으로 구성된 김대중 안전귀국 보장운동이 망명 중인 김 전 대통령의 안전귀국을 요청하는 연명서한을 1월 10일 전두환 대통령에게 발송하려는 발송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김대중 귀국보장운동은 서한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세계에서 존경을 받는 김대중이 귀국할 시 안전과 자유를 부여하는 것을 필요 불가결한 요소일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85년 국회의원 선거, 85년 아세안 게임, 88년 올림픽 및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화합을 성취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전두환 신군부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의 내란 음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하다가 82년 12월 신병 치료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로 석방돼 미국으로 건너가 망명 생활하던 중이었다. 현지에서도 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운동을 계속 이어가 전두환 정권의 감시를 받았다. 김 전 대통령은 85년 2월 12일 총선을 앞두고 야당 인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84년 무렵부터 귀국을 추진하자 신군부는 재수감사를 흘리기도 했다. 전두환 정권은 DJ의 망명 생활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했는데 연수 중인 반 총장도 적극적으로 DJ 동향 관찰 활동에 동참한 것이다. 반 총장은 김 전 대통령이 귀국 직전 85년 1월 30일에도 한 차례 더 보고했다. 김 전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교 교지인 하버드 크림슨지와 인터뷰한 내용으로 한국 젊은이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키길 희망한다는 언급이 실려있다. 반기문 총장의 젊은 시절 행적에 대해 이상호 기자는 트위터에서 거의 스파이급으로 활동했군요. 국가가 아니라 독재자 전두환을 위해 일하셨던 듯이라고 일갈했다. 김정란 상지대 교수는 기회주의자 정도가 아니었군요. 놀랍습니다. 라고 의견을 올렸다. 네티즌들은 반기문의 민낯이 한국 외교부의 외교 문서에 의해서 드러남 젊은 시절 반기문의 가치관이 묻어나는 기사. 세월이 지나도 쉽게 변하지 않겠지. 행적들이 나오네. 저게 반기문의 실체다. 자발적으로 독재정부에 부역하는 비열한 모습. 기회주의자의 실체. 젊었을 때부터 출세에 눈이 멀었네. 군부 독재의 충견이었네. 일제시대였다면 총독한테 김구 선생 동향 보고한 것과 같은 꼴이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자, 반기문 한 방에 훅 갔네 라고 좋아하시는 님들, 외교부가 이 기사를 왜 깠을까요? 외교부가 이 기사를 반기문만 잡으려고 깠을까요? 어? 외교부가 25년 만에 이걸 깠는데 그러면 다른 25년 된 전두환 정권의 기록들도 다 깠을까요? 이 기사는요, 일타쌍피. 반기문 잡고 문재인 잡는 거야. 왜? 그렇죠. 딱 나오네. 반기문이 노무현 대통령 때 외교부 장관이잖아. 이 기사의 타겟은 반기문이 아니야. 반기문 어차피 안 들어온다니까? 반기문 안 들어와. 세계 대통령을 했는데 한국 대통령하러 들어오겠어? 이거는 호남에다가 이거 봐라. 노무현 때 외교부 장관 했던 반기문이가 이랬던 놈이다. 노무현이 이런 놈을 외교부 장관 시켰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안 된다. 지금 박근혜 정부도 부역하고 있죠. 동참하는 거야. 안철수와 문재인 양자구도로 간다. 야권에서는 다른 대권 후보를 다 죽여서 문재인만 살려두고 그 다음에 안철수하고 문재인 양자구도로 간다는 거야. 다른 야권 후보를 다 죽여서 양자구도로 가고 그러면서
문재인에 대해서 계속 호남의 반감을 불러일으켜서 문재인을 막기 위해서는 안철수 표를 찍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이 구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기문 기사는 1번 안철수 이야기하고 연관된 이야기야. 몰랐지. 하루 종일 반기문 욕하면서 문 대표 지지자들도 같이 막 반기문 욕했지. 반기문이 야권 후보로 나올까봐 반기문을 막 욕을 해서 문 대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덩달아 욕했지. 에휴. 그게 뭐 우리의 한계지 뭐. 자, 세 번째. 지금 일단 오늘 아까 맨 처음에 방송 열리자마자 최민희 의원 트위터 얘기가 나왔어요. 예. 지금 최민희 의원 트위터 이야기가 나왔어. 그 최민희 의원 트위터는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자, 그 최민희 의원 트위터 좀 다시 한번 올려줄래요? 예. 최민희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 물론 동네 백수형 같은 불량주부의 뭐 거실바닥 분석이 뭐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예. 다만 그런 거 아닐까 싶으니 여러분도 한번 나름대로 찾아보시길 바란다라는 거고요. 자, 제가 이제 어저께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문재인이 호남에서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 그 호남이 지지해주지 않으면 대선 불출마하겠다. 호남에서 지지해주지 않으면 대선 불출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계 은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덫이다. 그 덫으로부터 문재인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김종인밖에 없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리고 지금 그 당내 주류, 그러니까 당내 주류라기보다 내가 어제 그랬잖아. 뭐 이종걸, 박영선 이쪽이 45, 그 다음에 문재인계가 30, 그 다음에 김근태계가 뭐 문재인계가 35, 김근태와 기타 계가 20%라면 그 소위 45%가 더민주의 45%가 지금 김종인을 제거하고 지네들이 당권을 쥐려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리고 지금 이제 45%의 이종걸, 박영선 이쪽 계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민희, 정청래 이쪽 계열하고, 한마디로 이제 이 친문하고, 지금 이제 당권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면서 지금 이 최민희 의원의 말은, 총선 때라 참았지만 이제 참지 않겠다. 김종인 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 했던 총선 내부의 적들과 싸우겠다. 지역구 획정할 때 새누리와 야합해서 친문 의원을 타겟으로 물먹인 분들 자수하십시오. 자, 이건 정확히 누굴 노리는 거야? 이종거를 노리는 거야. 이 말을 분석해보면, 첫째, 김종인 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 했던 이 말은 그 친문이 김종인과 손잡기로 했다. 라는 걸 이야기해. 나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봐. 그 다음에 총선 내부의 적들과 싸우겠다. 근데 여기서 지역구 획정할 때 새누리와 야합해. 그건 누구야? 이종걸이잖아. 이종걸, 박영선을 노린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박영선, 이종걸이 그 선거구를 획정할 때 친문 의원들에게 불리하게 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얘기는 지금 당권 경쟁이에요. 당권 싸움. 지금 당권 싸움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 덩다리가 된다면, 내가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문 지지자들이 김종인하고 손을 잡은 건 장기적으로 볼 때 잘한 일이다. 왜냐? 김종인이 더민주에 필요해. 그래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보니까 이제 어제 오후부터 문재인 지지자들이 김종인 까기를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문 지지자들이 김종인 까기는 중단을 해서 그건 잘된 일이다. 사실 김종인 없는 문재인은 어려워요. 김종인 없는 문재인의 권력은 어렵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김종인을 잡은 건 잘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그래서 그거는 잘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당권 경쟁에 들어간 건데 거기에 덩다리가 되는 건 난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 지금 45대 30의 싸움인데 45대 30의 싸움으로 여기서 지금 이종걸 박영선이랑 뭐 정청래 최문희가 개싸움을 벌이면 더민주를 지지했던 대부분 민주 세력이 나는 등 돌릴 거라고 봐요. 예. 나는 지금 이렇게 이종걸 박영선 개와 그 다음에 이 친문 의원들이 여기서 개싸움을 벌이면 이거는 더민주를 지지했던 민주 세력이 이 등신 새끼들 뭐하냐. 지금 세월호 진상규명해야 되는데 또 노동학법 막아야 되는데 그리고 박근혜가 파탄낸 모든 것에 대한 대책 세워야 되는데 씨발 뭐하는 거냐. 그러면서 다시 등 돌리게 될 거다. 예.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나는 친문 의원들이 나는 김종인을 옹립해야 된다고 봐요. 예. 나는 친문 의원들이 김종인을 옹립하는 게 좋다. 옹립, 한마디로 추대하는 거죠. 나는 추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김종인은 세력 균형을 적당히 맞춰서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그 최고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더민주가 내부 권력 투쟁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한다. 예. 나는 그 전당대회가 개싸움이 되면 다 같이 망하는 거라고 봐요. 예. 서로 죽이는 거야. 나는 지금 이번에 더민주를 지지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개싸움하면서 죽이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그렇게 되면 나는 그렇게 개싸움을 하게 되면요. 나는 더민주가 고립될 거라고 봐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민주 세력은 등 돌릴 거야. 지긋지긋하다. 정치 노름 지긋지긋하다. 그리고 등 돌리게 될 거예요. 이거는 문재인 지지자들이 친문 의원들이 자기네들이 막 이종걸 박영선 깔아 뭉개갖고 자기네들이 SNS에 이길진 몰라도 국민한테 지는 거야. 뭐냐? 아, 문재인이 집권하면 저 모양 되겠구나. 옛날 노무현한테 사람들이 등 돌렸던 것처럼 지금 친문 인사들이 막 떠들고 다니고 막 내부 총질하게 되면 그러면 이 상식적인 국민 대중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문재인 지지자들이 집권하면 나라 꼴이 또 저렇게 되겠구나. 차라리 안철수로 가자. 지금 친이계 친박계 미디어는 똘똘 뭉쳐 안철수 하나로 가고 있어. 호남까지. 친이 친박 호남이 똘똘 뭉쳐서 안철수로 가고 있는데 지금 더민주에서 이종걸 박영선 친문 의원들 나눠갖고 쌈박질 하잖아. 그러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민주 세력은 안철수한테 갈 수밖에 없어. 정신 차리라고. 나는 이 친문 의원들이 친문 쪽 사람 친문 세력이 지금 막 당권 경쟁에 악의 다툼을 해가지고 나는 당신들이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고 봐. 당권을 잡아도 그 당은 고립될 거야. 그러면 씨발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니네들만 씹다가 내 평생을 조지게 될 거야. 우리 상식적으로 행동하자고. 노무현 정신이 뭐야? 노무현은 한나라당하고 연정을 주장했던 사람이야. 노무현은 한나라당하고도 연정을 주장했던 사람이라고. 외교, 그 다음에 재정, 그 다음에 국방, 요 세 가지 분야는 한나라당 쪽한테 나눠줬어. 한나라당이 지지할 만한 사람들. 그래서 반기문은 처음부터 새누리 쪽 사람이야. 반기문한테, 그 다음에 이현재한테, 그리고 김장수한테. 그건 뭘 의미하냐? 한나라당하고도 함께 가는 게 정치다. 정치는 갈등이 발생한 곳에서 서로 토론하고 합의해서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게 정치력이다. 그게 노무현 정신이야. 그래서 한나라당하고도 함께 가야 된다는 게 노무현 정신인데 지금 정청래나 이런 그 친문 의원들이 정청래 정봉주 같은 인간들이 지금 문재인을 앞세워서 당권을 잡기 위해서 개싸움을 벌인다라면 이건 노무현 정신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건 노무현 정신에 대한 배신이고 문재인 죽이기라고 봐. 난 그렇게 봐요.
그래도 기어이 친문 인사들이 정청래, 정봉주 이런 애들이 나서가지고 당권 개싸움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리겠어. 그럼 나는 이제부터 이제 박근혜 욕보다는 더민주의 친문 의원들 욕하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겠지.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지금 친문 이건 문재인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대권 경쟁을 하는데 대권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소위 이제 문재인에게 유리한 구도를 가겠다. 그거야 지금. 왜 전당대회를 하려고 그러냐면 문재인이 유리하게 당선될 수 있는 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당권 경쟁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식은 반칙이야. 그건 반칙이고 지난번에도 대권 경쟁할 때 문재인이 첫 부분에 타격 입은 게 그 부분 때문이야. 무슨 얘기냐? 2012년에 대선 경선이 시작이 됐어. 대선 경선이 시작이 됐는데 손학규, 김두관이 총선을 보이콧했어요. 그거 알죠? 예. 아이씨. 언제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야. 몰랐잖아. 예. 총선을 이제 보이콧 해갖고, 총선이란다. 무슨 얘기죠? 미안해요. 헛소리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2012년에 문재인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이 됐어. 국민 경선이. 근데 이제 울산에서 문재인이 50몇 프로를 차지한 거야. 아니, 제주도에서 50몇 프로를 차지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승기를 잡았다고 좋아했어. 그런데 그때 손학규하고 김두관이 보이콧을 한 거야. 대선 경선에 보이콧을 하면서 잘못됐다. 뭐냐면 그때 이제 어떤 방식이었냐면 대통령 선거 대통령 후보 경선단을 모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손학규 괜히 김두관 괜히 전부 다 전화번호를 모아가지고 낸